제가 듣기로는 연예인 지망생들이 박사님한테 수술을 굉장히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네. 그렇긴 하죠. 네. 70% 정도가 여자분인 것 같고요. 뭐 요즘에는 남자들 그룹도 많잖아요. 주로 이제 많이 오는 분들이 가수 지망생이나 네. 아니면 연기 지망생들이 좀 많은데 나이가 좀 어리고 좀 젊으신 분들이 좀 많고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좀 어렸을 때 수술하는 게 훨씬 더 결과가 좋은가요? 잘하면 그런데 네. 나이가 어릴 때 수술한다고 뭐 더 좋고 그런 건 아니고요. 나이하고는 큰 차이는 없지만 어린 나이일수록 사실 조심하게 수술을 하긴 해야죠. 너무 많이 건들거나 너무 과하게 하는 건 좋지 않고 네. 요즘에는 또 워낙 이 매체가 발달하고 또 워낙 이제 HD 카메라로 이렇게 줌인을 확 땡기고 하니까 네. 조금이라도 코 수술한 티가 나거나 수술한 성형한 티가 나면 사실은 좀 되게 좋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신경이 많이 쓰이죠. 제가 사실 슈퍼주니어의 네. 최시원 씨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아, 네. 지금 제 코 상태에서 예. 이렇게 큰 코로 수술이 가능한가요? 이해 가능은 한데요. 얼굴을 좀 줄이셔야죠. 살이 좀 빠져야죠. 네.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반 환자분들이 이제 연예인 사진을 많이 들고 와요. 이런 코가 좋아요, 이런 얼굴 좋아요 그러는데 거기에는 이제 함정이 있는 게 뭐냐면 이 사진이나 이 매체에서 보는 거는 그 얼굴의 사이즈를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아, 보통 그래서 연예인 소속사에서 연예인 지망생들을 우리가 픽업을 할 때 기본적으로 얼굴이 좀 작은 분들을 많이 뽑아요. 왜냐하면 작은 얼굴에 코가 살짝만 올라가도 어떻게 보이는데 네. 이제 그걸 우린 모르니까 뭐 얼굴이 큰 분이든 작은 분이든 이제 환자분들은 다 조건이 다르잖아요. 근데 연예인 사진을 보면은 되게 코가 어떻게 보이거든요. 사실은 코가 어떡한 게 아니라 네. 얼굴이 작은 거예요. 아,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남자도 마찬가지고. 물론 그래서 장점이기도 해요. 장점으로 우리가 바꿀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얼굴이 좀 내가 큰데 코가 좀 살짝 낮아요. 코를 키우면 얼굴이 거꾸로 작아 보입니다. 그건 비율 싸움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네, 그런 착각은 조금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할 때 그런 걸 잘 봐야 돼요. 박사님 그러면 네. 첫 코 수술을 했을 때 주의사항과 재수술 후의 주의사항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코 수술을 하고 나면 병원에서 알려주는 기본적인 주의사항은 대부분 비슷해요. 재수술을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경과관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좀 어려운 재수술이나 좀 뭔가 좀 신경이 쓰이는 재수술을 하고 나면 환자분한테 2주 동안은 약간 빨간불입니다. 지금 빨간불이 들어왔으니까 여러 가지를 조심하셔야 되고 조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병원에 자주 오셔서 체크를 받으시는 게 일단 중요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일반적인 거는 뭐 술, 담배 이런 거 당연한 거고 과격한 운동 같은 것도 한 달 이후에 보통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외에는 대부분 일반적인 거는 다 비슷하죠.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수술하고 뭐 일주일 이내에 좀 피한다든지 그런 것들이죠. 대체적으로 주의해야 할 것들 외에 우선 박사님께 이제 경과 보고를 이제 자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수술해준 수술자의 의사의 말을 잘 따르고 오랄 때 오시면 그게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환자분은 모르니까 전문가가 보고 체크를 해주는 게 사실 제일 빠르거든요. 박사님께 수술을 받고 나서도 부작용이 생길 수... 당연하죠. 네. 네, 그럼요. 네.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고요. 특히 어려울수록 사실은 확률은 높아져요. 네. 뭐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수술하고 나서 염증 수술을 했는데 그 가라앉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손봐줘야 되고 네. 뭐 여러 케이스가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어쨌든 최대한 날 때까지 어떻게든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 제가. 아... 그리고 제가 손을 대면 가능하다면 최대한 제 손 안에서 끝내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네. 아까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저 수술하고 나서도 네. 그거에 대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저도 옛날에 수술 경험이 많지 않고 했을 때는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서워서 그래요. 수술한 사람이 네. 부담스럽고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저걸 해결해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네. 결국엔 자꾸 피하는 거거든요. 지켜봐라, 이건 어렵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네. 대부분 자기가 못하니까. 보통 그렇잖아요. 우리가 상담 갔는데 뭐 어려운 케이스가 왔는데 의사가 그래서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없거든요. 하지 마라, 안 된다, 쉽지 않다, 뭐 대학병원 가봐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은 수술자가 자신이 없거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얘기가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문제가 커지는 게 문제죠. 환자분의 이제 문제가 제때 해결을 해주지 않거나 너무 이거를 방관하거나 지켜보다가 나빠지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차라리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보내준다든지 치료를 잘 좋은 곳에 가서 받을 수 있게 해준다든지 그러면 사실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문제가 생긴 경우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희 MS 힐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과 이제 제 지인들 박사님께 수술을 받았을 때 만에 하나라도 부작용이나 염증이 생긴다면 예. 박사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저도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네. 든든합니다. 네. 아프신데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